학자들은 또 용한, 다른 말로 숙련된 점술가는 상대에 대한 직관적 관찰로도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외모, 눈빛, 걸음걸이 등을 보고 적지 않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옷차림에서만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사랑이나 일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들을 던지며 반응을 살핀다.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띠는 등 각각의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관심 분야 쪽으로 대화를 이끄는 수법이다. 사람을 읽는 기술이란 책에서 보면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에 집중하면 인생 역정이 훤히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가령 2대 8 가르마와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에서는 남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 무심코 뒷머리를 긁적이는 행동에서는 거짓말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가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관상학이나 수상학은 이 같은 직관적 관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손을 통해 그 사람의 운수와 기륭을 판단하는 수상가들의 경우 손의 크기나 모양, 색깔, 피부결 등을 통해 상당한 정보를 얻어낸다. 굳은 살로 직업을 짐작하거나 손톱을 물어뜯은 흔적으로 불안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알지 못한 채 순진한 얼굴로 점쟁이 앞에 앉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스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쟁이의 말이 끝날 때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고 놀라워하다가 복채를 두둑하게 내어놓고 자리를 뜨게 된다. 어쩌면 직관적 관찰을 배제한 점술은 안고 없는 찐빵일 수도 있다. 와이즈먼 교수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많은 점술가들은 점을 보러 온 사람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옷차림이나 행동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발휘되는 능력치가 현저히 낮아진다. 때문에 예측의 적중률은 하락하고 진실이 드러나고 만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다. 결국 모든 점술가는 사기꾼이란 말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점술가들이 불가사의한 능력보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의견이다. 다수의 점술가들은 자신조차 깨닫지 못한 사이에 앞서 언급한 여러 기법들을 터득해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지금까지 분석한 점술가와 점술의 실체다. 이 같은 학술적 해석이 정말 정확한지는 본인이 점쟁이를 찾아갔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과학의 설명에 동의하든 점술가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믿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다. 점술을 믿는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하지도 수갑을 차지도 않으니 말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점술가 테크닉 1. 치켜세우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믿도록 유발한다. 2.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모두 함께 말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합하는 말에 집중하도록 한다. 착하지만 못될 때도 있다. 이상주의자지만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는 식이다. 3. 애매모호하게 말하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표현, 상대방이 그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찾아내 꿰어 맞추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어 집이나 직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거나 얼마 전에 어떤 걱정거리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낚아서 찍어 올리기. 폭넓은 주제를 간단히 언급한 다음 상대방의 반응을 바탕으로 신속히 내용을 바꾸어 말한다. 5. 특별한 경험 같은 평범한 경험 말하기. 어렸을 때 크게 다친 적이 있다거나 얼마 전에 물건을 구입했다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내용을 언급한다. 6. 개구멍 마련, 행여 틀린 내용을 말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네. 주변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거야.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을 반엄 효과라고 한다. 이 용어는 19세기 활동했던 세계적인 서커스 사업가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반엄은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 대중의 심리를 마케팅에 적용해 사업에 성공한 인물로
1948년 미국의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하면서 포러 효과라 불리기도 한다. 당시 포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모르게 성격 테스트를 한 뒤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신문에 게재된 점성술 중 일부 내용을 보편 타당하게 고쳐서 테스트 결과라고 속이고 나누어 줬다. 그리고 그 내용이 자신의 실제 성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오직 자신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믿었던 대다수 학생들이 점성술의 내용이 실제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답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줬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특성이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일수록 강해진다. 결론으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난 후에 너무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이란 미리 알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모르고 있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며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진 운명이 변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말하기를 운명론자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직접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됐던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역학을 깊게 공부해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일부 점쟁이들 때문에 점술이 변질되고 있지만 역학은 단순한 잡학이 아니다. 역학은 인간이 연구하는 최고의 경지인 천문학의 바탕을 둔 과학적인 통계학이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